어제 구속 기소됐죠. 자, 차은택 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의 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좀 내부의 증언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차은택 씨 후임으로 바로 이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취임을 했다가 불과 한 달 반 정도 만에 그냥 권고사직 당하신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연명숙 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원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참 전부터 하고 계셨죠? 네, 작년 4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겸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당분간 겸직이었죠. 제가 지금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상근이고, 네. 이쪽으로는 그 비상근인데 저쪽을 상근으로 만들어줄 터이니 단장직을 곧 여기를 이제 그만둘 생각을 해라. 게임물 쪽을 그만두고 네, 올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라. 네, 그렇습니다. 예.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게 그러면 올해 제 임명장을 받은 것은 25일이지만 그 위촉장이 발부된 게 4월 8일이었고요. 4월 8일. 네, 실질적으로 업무는 한 4월 13일, 15일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3일부터 한 걸로 기록이 돼 있네요. 그리고 그만두신 게 23일 날 사직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5월 23일. 네, 5월 23일 날 사직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다음에 31일자로 사임. 이 문화창조융합본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주된 업무가 뭡니까? 그거 좀 헷갈리시죠? 여기가 이제 창조경제추진단 또는 문화창조융합본부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추진단 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 본부장 이런 타이틀로 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세 가지 조직이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 산하에 추진단 하에 세 개의 본부를 두었는데 그것이 융합본부, 문화창조융합본부, 그렇죠. 벤처본부, 문화창조벤처본부, 네, 그다음에 아카데미 본부입니다. 그것도 문화창조 아카데미 본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단장 겸 융합본부장이었던 거죠. 그래요. 그 가운데 그 융합본부는 주된 업무가 뭐예요? 사실 이거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직접 사업은 안 하나 보죠? 사업 예산은 거의 없어요? 사실상 사업을 여기서 따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벤처본부가 있고 아카데미 본부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 문화창조융합본부만의 예산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세 본부 합해서 예산이?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예산은 6억으로 미래부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6억? 네. 역시 기획실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런데 벤처본부, 아카데미 본부까지 다 묶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다 합쳐서 1,300억입니다. 1,300억? 네. 그리고 거기만 묶은 게 아니라 1,300억은 이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그 전체 조직의 예산이고요. 그거를 총괄하는 곳이 여기 단장직입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그걸 다 포괄하는 것이죠. 다 묶어서 융합벨트라고 부른다? 그렇죠. 예. 융합벨트가 결국은 세 본부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죠. 그렇게 말씀. 그리고 그 예산이 1,300억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 취임을 해보시니까 1,300억 가운데 대부분이 이미 집행됐다? 제가 그런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는데. 3개월 만에 1,200억이 다 나간 거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그렇죠. 제가 오기 직전까지. 그리고 이제 한 100억밖에 안 남았더라, 예산이. 97억 남았었다고 했습니다. 그 1,200억은 그럼 다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셨어요? 거기서 애초에 기획되었던 사업안들 벤처 양육을 한다든지 아카데미 인재 양성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여기와 별도로 어떤 그 시공 사업들이 꽤 많고 리모델링 사업들이 많고 이런 그다음에 체육 쪽으로는 이게 각종 기금들과 관련된 것도 여기서 어쨌든 총괄하는 그림이었는데 관광공사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관광공사 리모델링. 네, 이게 관광공사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체조 경기장 리모델링, 그다음에 홍릉에 아카데미 지으면서 그 이전에 공공기관 리모델링 등등등 해서 굉장히 시공 관련된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인데 왜 건물 리모델링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공연장을 짓는 것 쪽으로 주로 그렇게 기획이 돼 있었더라고요. 공연장? 네. 왜 공연장이 이렇게 많은가가 이제 그게 제가 늘 묻던 질문이었는데요. 궁금하시죠? 왜 그렇게 공연장을 저도 아직도 그 답을 못 들었는데요. 공연 중심으로 그렇게 기획을 했다고 하나요? 그래서 그게 왜 융합이냐고 해서 초반에 좀 언성을 많이 높였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벤처 육성이나 인재 양성하고 좀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공연장하고. 한류 공연 문화 이런 쪽으로 해서 문화 융복합 이런 코드를 그런 쪽으로 풀어냈더라고요. 주로 공연 위주로? 네. 그래서 왜 그거냐라고
여러 번 물었고 이걸 어떻게 다 6개월 안에 이걸 성과를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거를 그 큰 그림을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에만 국한시켜서 끌고 갈 거냐. 예. 뭐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거기 있을 때는 이미 차은택 씨는 없었고 차은택 씨와 제가 독대에서 얘기할 때는 본인은 아는 연예인들을 좀 집어넣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본인이 그 차은택 씨가? 그렇죠. 이게 왜 융합 사이언스고 융합 예. 기술이 왜 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꼭 뭐 지금은 그런 거는 할 단계는 아니고 우선 일단 K-팝 공연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뮤지컬, K-팝 계속 이거여서 그거는 융합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든 얘가 이제 뽀로로를 예로 들어서 네. 좀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뽀로로를 얘기하는 거는 뽀로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캐릭터와 무슨 그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또 뭐 티저스 사업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그런 코드로 뭐 이해하면 그러니까 그거 자체 그것처럼 벨트다라는 뜻이죠. K-팝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하고 그걸 가지고 캐릭터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였죠. 여기 웬 뽀로로냐. 뽀로로 벨트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여명숙 위원장 그러니까 기술과 문화를 결합해서 아주 다양한 분야의 벤처도 일구고 인재도 양성하고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셨는데 가봤더니 이미 공연 위주로 다 짜여져 있더라 이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렇고 공연 위주로 짜여져서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게 짜여졌고 짜여진 거 안에서 뭐 정상적인 집행과 또 열정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나라도 작은 성과를 내면 되는데 그것들의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영수 내역이라든지 불투명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누가 봐도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도 그거는 털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이나 영수증 처리 이런 것들이 결제 기한 서류 같은 게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결제 라인 자체가 없다는 없어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책임져야 되고 매번 모든 행정 업무에 이미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다시 이렇게 번복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졌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들만 그 결제 책임에서 다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게 이게 융합본부가 그러니까 단장, 부단장, 뭐 또 관련된 과장 이들이 갖고 있는 문서가 하나도 없고 이메일로도 아무것도 안 남겼다고 그래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수증 얘기가 나왔고. 정부 돈을 쓰는데 결제 서류가 없다고요? 대부분의 그 당시 그 예산 결제는 팀장 사인으로 나가고 위에 간부들 사인이 없었다고 없어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 결제 라인은 만드시고 이메일로라도 기획안이 오고 간 내용들 그다음에 회의와 보고가 이루어졌던 정황들 그것들 좀 주세요 했는데 전혀 못 받았고요. 그쪽은. 보고를 받지도 못했고. 그 1,200억이 그래도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예산이 좀 부당하게 집행됐다든지 그런 걸 혹시 발견하시진 못하셨어요? 지금 와서 뉴스 나오는 내용들하고 보니까 그때 좀 의심스럽거나 제보받았던 것들이 어떤 의심? 일부 어떤 사실인 제보입니까?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이벤트 업체라든지 이벤트 업체. 그다음에 중소 뭐 영상 업체라든지 영상. 그런 것들로 좀 많이 차 있었고요. 광고 업체. 광고. 그다음에 뭐 심의 과정이 이렇게 공개되지 않는 것 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기획안이 없이 뭐 한 페이지짜리나 무슨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만으로도 큰 돈이 집행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튼 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공연 위주인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런데 또 거기에 광고 업체, 이벤트 업체, 중소 영상 업체 이런 데들하고 계약한 게 많더라. 돈도 많이 집행됐고. 그리고 특히 그 용역 업체와 관련해서 용역업. 뭐 파견직으로 사람들을 여기다가 뭐 청소라든지 뭐 그 데스크 안내라든지 이런 걸로 파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비용이 인건비 뭐 예측 가능한 인건비하고 실제 나간 비용이 너무 괴리가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거 좀 감사를 예산이 집행됐다 이건가요? 굉장히 많이 부풀려서 용역업체.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작은 기관에서도 그냥 근데 이런 간과는 업체들하고 차은택 씨가 어떤 관련이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보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직접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여러 가지 뭐 광고와 관련된 그런 제보들은 많이 있었고요. 광고업체나 그 안에 벤처단지 입주 기업과 관련된 제보들은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제보들이 차은택 씨와 관련이 있다는 제보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뭐 지금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것들 통해서 일부는 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 종합해 보면 차은택 씨가 모든 밑그림을 그려서 초대 본부장으로 한 1년을 일을 했고, 그리고 금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예산이 1,300억씩이나 집행이 되는데 상당수의 예산이 좀 부풀려지거나 잘 납득하기 어려운 업체들로 갔더라. 그리고 그런 예산과 그런 업체들과 차은택 씨와의 관련이 있다는 제보들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다. 여기까지군요. 상당수 예산이라기보다는 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풀려져서 이거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감사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 네. 그런 그 행정 자체가 문제였고. 알겠습니다. 근데 한 달여 잠깐 일하시면서도 이게 도대체 기획안도 제대로 없고 라인도 없고 뭐 영수증도 없고 이게 문제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 하셨다면서요. 미래부 장관한테도 문화부 장관한테도 심지어 국정원에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반응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우선 미래부 장관님으로부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좀 다른 데도 또 보고를 좀 드려봐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문화부 장관께서는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직원들이 위축돼서 일을 못하니까 얘기하지 마라. 이게 좀 이상당해서 얘기할 상황 아닌 것 같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가지고서 이제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고 감사뜰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다. 네, 감사할. 그리고 뭐 좀 있다가 결국은 그만둬라라고 한 게 김종덕 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국정원에도 알려쳤다면서요? 그건 국정원은 뭐 여러 번 알렸습니다. 그분은 원체 부산에서 이 기관장들의 민원이나 그다음에 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좀 점검을 많이 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전문가로 정평이 나신 분이거든요. 네. 제가 어쨌든 두 개 겸임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고 예. 그다음에 저로서는 또 그 전에 많은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 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 또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특히 국정과제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보고를 하는 게 뭐 제 의무이기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잘 들으셨고, 그리고서 특히, 교문수석, 그 다음에 전임 장관님, 그리고 차은택 씨와 만나서 있었던 그때 미팅 내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제가 시간대별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제가 제보받은 내용, 그다음 미심쩍은 집행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제가 5월 2일 날 그런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연락했는데 5월 12일에 통화를 그다음에 했는데 그 전에 벌써 내전 지역으로 갑자기 발령을 받았고. 내전 지역? 네네. 어디요? 아프리카 내전 지역. 아프리카? 네네. 거기 앙골라로 발령을 받으셨다고 했고. 그러니까 여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내부에서 보고서를 올렸던 모양이죠? 예, 보고서 올렸으니까. 국정원 직원이.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보고서 올린 직후에 앙골라로 발령을 내받았다. 근데 그것이 뭐 이 보고서 때문인지는 전혀 몰랐었고요. 물론, 네. 네. 근데 제가 통화했을 때는 이미 그 부모님 돌아가실까봐 차마 말은 못하고 엉엉 울다가 그냥 가슴만 삭히다가 온 얘기를 해서 같은 지역에서 이제 업무를 얘기를 하던 입장에서 뭐 정말 안타까웠던 심정이었고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가슴이 떨립니다. 현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느끼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이러셨을 때 이게 처음부터 차은택 씨가 이렇게 주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만들었구나라는 건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후에 뭐 최순실,
뭐 요즘 거론되는 뭐 김기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는 전혀 모르셨어요? 저는 그런 정보를 접할 만큼 뭐 이렇게 그 높은 포지션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다른 데서도 뭐 제보를 해준 적이 없어서 저 네. 그건 몰랐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뭔가 문제를 계속 보고를 했고 장관한테도 뭐 일부 보도를 보면 이러다가 문화무판 4대강 사업됩니다라는 표현도 쓰셨다면서요. 아, 그거는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왜 그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네, 4대강 사업이라는 비유를 쓴 거는 그 부정이나 어떤 밀실 행정의 결과가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 크기,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네. 뜻이고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1,300억 원 4대강 사업의 30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네. 이런 질문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근데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대한민국 정신을 난도질하거나 또는 뭐 우리가 발딛고 있는 기본 가치를 유린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문화 융성 또는 뭐 행복이라는 코드를 그걸 완전히 망가뜨리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 규모를 가지고서 문제를 축소시킬 사항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 갖고서는 좀 강하게 목소리를 알겠습니다. 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만 한다면 문화를 또 기술과 결합을 해서 뭔가를 창조하면서 벤처도 키우고 인력도 양성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미 집행된 것도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사용이 안 됐다는 것 말씀 쭉 하신 거고 동시에 내년도부터는 또 예산이 대폭 다 삭감됐다면서요? 네,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제 심정은 그러니까 문제 근원만 핀셋으로 이렇게 정밀하게 찝어내야지. 네. 기분 나쁘다고 이게 융단 폭격을 가해버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도 시스템도 다 죽여버리고 나면은 또 뭐 다음 정권이 어디가 되든 또 맨 땅에 헤딩이라는 변명하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지혜를 모아서 미리 막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이제 이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까지 했고 재판 과정 또 국정조사 앞으로 있을 특검 이런 부분에서 오늘 쭉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영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5월 23일. 네, 5월 23일 날 사직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다음에 31일자로 사임. 이 문화창조융합본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주된 업무가 뭡니까? 그거 좀 헷갈리시죠? 여기가 이제 창조경제추진단 또는 문화창조융합본부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추진단 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 본부장 이런 타이틀로 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세 가지 조직이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 산하에 추진단 하에 세 개의 본부를 두었는데 그것이 융합본부, 문화창조융합본부, 그렇죠. 벤처본부, 문화창조벤처본부, 네, 그다음에 아카데미 본부입니다. 그것도 문화창조 아카데미 본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단장 겸 융합본부장이었던 거죠. 그래요. 그 가운데 그 융합본부는 주된 업무가 뭐예요? 사실 이거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직접 사업은 안 하나 보죠? 사업 예산은 거의 없어요? 사실상 사업을 여기서 따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벤처본부가 있고 아카데미 본부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 문화창조융합본부만의 예산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세 본부 합해서 예산이?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예산은 6억으로 미래부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 네. 역시 기획실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런데 벤처본부, 아카데미 본부까지 다 묶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다 합쳐서 1,300억입니다. 1,300. 제가 독대에서 얘기할 때는 본인은 아는 연예인들을 좀 집어넣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본인이 그 차은택 씨가? 그렇죠. 이게 왜 융합사이언스고 융합기술이 왜 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꼭 뭐 지금은 그런 거는 할 단계는 아니고 우선 일단 K-팝 공연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뮤지컬, K-팝 계속 이거여서 그거는 융합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든 얘가 이제 뽀로로를 예로 들어서 좀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뽀로로를 얘기하는 거는 뽀로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캐릭터와 무슨 그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또 뭐 티셔츠 사업 이런 예. 것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예. 그런 코드로 예. 뭐 이해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그것처럼 벨트다라는 뜻이에요. K-팝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하고 그걸 가지고 캐릭터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였죠. 여기 웬 뽀로로냐. 그럼 뽀로로 벨트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여명숙 위원장 그러니까 기술과 문화를 결합해서 아주 다양한 분야의 벤처도 일구고 인재도 양성하고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셨는데 가봤더니 이미 공연 위주로 다 어제 구속 기소됐죠. 자, 차은택 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의 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좀 내부의 증언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차은택 씨 후임으로 바로 이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취임을 했다가 불과 한 달 반 정도 만에 그냥 권고사직 당하신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여명숙 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원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참 전부터 하고 계셨죠? 네. 작년 4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겸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당분간 겸직이었죠. 제가 지금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상근이고 네. 이쪽으로는 그 비상근인데 저쪽을 상근으로 만들어줄 터이니 단장직을 곧 여기를 이제 그만둘 생각을 해라. 게임물 쪽을 그만두고 네, 올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라. 네, 그렇습니다. 예.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게 그러면 올해 제 임명장을 받은 것은 25일이지만 그 위촉장이 발부된 게 4월 8일이었고요. 4월 8일. 네, 실질적으로 업무는 한 4월 13일, 뭐 15일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3일부터 한 걸로 기록이 돼 있네요. 그리고 그만두신 게 23일 날 사직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오사 리모델링. 네, 이게 관광공사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체조 경기장 리모델링, 그다음에 홍릉에 뭐 아카데미 지으면서 그 이전에 공공기관 뭐 리모델링 뭐 등등등 해서 굉장히 시공 관련된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인데 왜 건물 리모델링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뭐 공연장을 짓는 것 쪽으로 주로 그렇게 기획이 돼 있었더라고요. 공연장. 네. 네. 왜 공연장이 이렇게 많은가가 이제 그게 제가 늘 묻던 질문이었는데요. 예. 궁금하시죠? 예. 왜 그렇게 공연장? 저도 아직도 그 답을 못 들었는데요. 공연 중심으로 그렇게 기획을 했다고 하나요? 그래서 그게 왜 융합이냐고 해서 초반에 좀 언성을 많이 높였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벤처 육성이나 인재 양성하고 좀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공연장하고. 뭐 한류 공연 문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문화 융복합 이런 코드를 그런 쪽으로 풀어냈더라고요. 주로 공연 위주로. 네. 그래서 왜 그거냐라고 여러 번 물었고 이걸 어떻게 다 6개월 안에 이걸 성과를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거를 그 큰 그림을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에만 국한시켜서 끌고 갈 거냐. 예. 뭐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거기 있을 때는 이미 저 차은택 씨는 없었고 차은택 씨. 네. 그리고 거기만 묶은 게 아니라 1,300억은 이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그 전체 조직의 예산이고요. 그거를 총괄하는 곳이 여기 단장직입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그걸 다 포괄하는 것이죠. 다 묶어서 융합벨트라고 부른다. 그렇죠. 예. 융합벨트가 결국은 세 본부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죠. 그렇게 말씀. 그리고 그 예산이 1,300억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 취임을 해보시니까 네. 1,300억 가운데 대부분이 이미 집행됐다? 제가 그런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는데. 3개월 만에 1,200억이 다 나간 거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그렇죠. 제가 오기 직전까지. 그리고 이제 한 100억밖에 안 남았더라, 예산이. 97억 남았었다고 했습니다. 그 1,200억은 그럼 다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셨어요? 거기서 애초에 기획되었던 뭐 사업안들이죠. 벤처 양육을 한다든지 아카데미 인재 양성을 하고 뭐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여기와 별도로 어떤 그 시공 사업들이 꽤 많고 리모델링 사업들이 많고 뭐 이런 그다음에 체육 쪽으로는 뭐 이게 각종 기금들과 관련된 것도 여기서 어쨌든 총괄하는 그림이었는데 관광공사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관광공